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오르긴 했는데 네. 좀 편차가 있었잖아요. 네. SM은 엄청 잘 가고 네. 233740은 가긴 했으나 네. 좀 주춤거리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 헷갈리지 않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택을 좀 드린다고, 이런 취향이신 분은 이렇게 가고 맞아요. 이렇게 좀 했는데, 세 가지나 주셨죠? 그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가자. 좋다. 이런 거 좋다. 그러니까요. 고민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딱 하나로 가자 네. 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난달에도 네. 정말 네. 잘 이렇게 픽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달달하게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가 네. 세 개가 있다. 네. 하나는 이재명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쇼츠가 아주 그냥 댓글이 아주 그냥. 이제 뭐 솔트룩스 네. 이런 AI주가 네. 있다. 이제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엄청 올랐다가 맞아요. 다시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더 욕을 많이 먹은 거.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었다. 또 엄청 욕을 또 먹었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으로 간다면 SM이나 네. 디어유나 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디오유도 진짜 많이 갔어요. SM, 디어유 둘 다 엄청 갔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도 저도 싫으면은 네. 그냥 233740 네. 코스닥 지수 2배짜리 네. 레버리지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셋 다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려면 또 올라가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또 올라서 네.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 관련돼서 SM이 좀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뭐 새로운 아티스트가 뭐 대형 아이돌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가 어떤 대형 콘텐츠가 나온다든지 콘서트가 뭐 갑자기 크게 중국에서 확 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갈 수가 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보통 이제 엔터주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엔터주가 이렇게 오르려면은 뭔가 이제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 차트에서 이제 엄청 뭔가 1위를 하거나, 블랙핑크. 그렇죠. 그런 큰 이벤트, 누구나 이제 알아주는 업적, 성과,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형 신인 그룹의 데뷔, 누가 이제 데뷔를 딱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 거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누구나 이제 들었을 때 수긍이 가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어야 오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엔터주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인 게, 엔터주는 그 종목 자체의 어떤 아이돌의 인기라든지 빌보드 차트의 순위보다는 그 엔터주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훨씬 중요한 섹터입니다. 대부분 주식들이 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엔터주의 그런 아이돌의 성적이나 음원 순위를 떠올리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봐야 될 것은 엔터주 전체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갖춰졌느냐. 이게 사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아이돌의 데뷔가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몇 배가 증폭돼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돌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다 하면 주가는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기 직전이다 현재. 그러면서 뭔가 아이돌 콘서트도 하나 둘씩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난의 워터밤에 K-팝 가수들이 간다, 이런 거서부터 하나씩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지금 다 이제 엔터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쌓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을 하면서 11월에 결국은 한한령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정된 일정인데, 그 전까지 명분을 쌓아 나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 둘씩 영화도 방영하고, 뭐 드라마도 방영하고, 콘서트도 하나씩 조금씩 열면서 간을 보다가 그때 가서 전격적으로 한한령 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SM이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핑 형이. 만약에 진핑 형의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뭐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SM의 대단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엄청난 에스파를 능가하는 또 신인 아이돌의 등장, 꼭 이런 게 없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매도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SM도 그렇고 디어유도 되게 많이 올랐고 네네네. 솔트룩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네네.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게. 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해요? 매도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모두에게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잘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이제 팔아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종목마다 워낙에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 경우인데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고심 끝에 그러면 10%가 넘으면은 한 반 팔라고 하자. 대충 그냥 그래도 충분히 본인이 뭐 공부 잘 안 하고 산 거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10%는 반 팔고 20% 되면 나머지 팔아라.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매도 어떻게 해요? 그 질문 많이 받는데 근데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또 그 종목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이에요. 저도 교수님처럼 네. 50~60%씩 먹으면서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 수익권으로 좀 올라갔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겠다. 그게 보여요? 라는 감을 가지고 들어가죠. 물론 시간이 막 지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빨리 빠져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가정이 있고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은 나와야겠다라는 어떤 플랜이 다 있다는 거죠. 사기 전부터. 근데 보통 그 플랜이 없이 들어가니까 없죠. 많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하시는데 사실 그 플랜을 갖고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휴라클림 프리미엄 콘텐츠에 신규 종목 편입합니다. 네. 있어. 오케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얘기가 없는 거야. 네. 막 불안해. 이제 네.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제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래 이게 올라갔다. 알아서 팔아라.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손절 라인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손절은 보통 5%. 5%? 5%가 제일 좋습니다. 왜요? 5%가 넘게 내려가면은 보통은 내가 조금 잘못 판단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5% 살짝 찍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5%가 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8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팔고 나왔다가 다시 충분히 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를 손절선으로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드리는 폭입니다. 칼같이 끌어도 돼요, 교수님도? 저는 제가 근데 5%를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갔는데 5%가 넘게 떨어져. 그러면은 일단 튀어야죠. 그게 워낙에 이게 심하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SM 같은 종목을 들어갔는데 5%가 막 넘게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시진핑이 뭐 마음이 변했다 이게 아닌 이상은 더 사는 편이긴 해요. 전체 판이 틀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인 그런 수급에 의해서 꼬이는 경우는 그냥 더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떨어졌다고 더 샀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튀는 편이고 이제 내가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보고 들어갔을 경우는 더 사죠. 좀 대응 방법의 차이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이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언제는 5% 손절이고 맞아요. 언제는 더 사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5%면 그냥 손절을 해라. 일괄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뭐 억울한 경우 가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안전할 거다. 화를 피하니까. 그렇죠. 큰 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큰 화를 당해버리면 시드머니가
말도 못하게 줄어들어서 재기가 힘드니까 그걸 더 우선시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된다면 핵심은 사실 지역화폐입니다. 네. 계속 강조하시네요, 지역화폐를. 네. 지역화폐 뭐 발행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걸 떠나서 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톡톡히 효과를 보셨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되시면은 전국적으로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건 너무 이제 명약관화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한다. 추경으로 발행을 하든 뭘로 발행을 하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든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새로 발행을 한다라는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정책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과거 어떤 사례와 제일 유사하느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뿌렸을 때와 가장 유사하다.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때의 그 코로나 지원금하고 지금의 지역화폐는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은 구조상으로 볼 때, 본질로 볼 때 그냥 정부가 나서서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이 큰 줄기로 볼 때는 가장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 2021년에 증시가 어떻게 됐고 부동산이 어떻게 됐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고를 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불과 이제 5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탑골공원 할아버지도 주식 얘기하고 그렇죠. 7살짜리 뭐 주식 영재가 나왔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게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뿌려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렸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재명의 지역 화폐는 다르다. 그럼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지방에 가셔서 공약하신 게 지역 화폐를 많이 찍어가지고 농촌의 그런 분들에게 월 15에서 20만 원씩의 그런 연금을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지원금은 그냥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하시지만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정부로부터 받은 그 월 얼마의 그 지역 화폐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쓰게 되면서 소비력이 결국 올라가고 그만큼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그 탄핵 직후의 그런 어떤 정치 상황도 결국 2016년을 잘 참고를 한다면 예측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틀에서만 너무 막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16년 사례를 잘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대충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역화폐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2020년 그때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들, 자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풀린다 핵심은.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너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워낙 여러 가지로 그 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좀 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잔가지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핵심을 좀 못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핵심이다. 경제정책의 근간이다 라고 봐요. 어쨌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자산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그렇죠. 대신에 이제 물가는 좀 오를 수 있겠죠. 짜장면이 5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가는데 코스피가 5천을 만약 가면 짜장면은 5만 원이 될 거예요. 되게 왜 공감이 되지?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이제 올해 초까지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물가를 보자면 뭐 관세 영향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 그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5만 원 시대. 어질어질한데요? 코스피 5천.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 시장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주식 쪽이든 그렇죠. 부동산이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짜장면 5만 원이니까 해증해야지. 네, 수익을 잘 내야 되겠네요. 정신 차리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서 네. 바라본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에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소외된 느낌이고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로는 당연히 뭐 주가지수를 부양하겠다고 하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누가 나와서 뭐 주가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의지를 봤을 때는 별로 주식시장은 좀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도 나와서 했지만 세금을 안 걷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차라리 나는 금투세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을 부동산처럼 아예 걷어가 버리면 정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쓸 거다.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과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부동산에는 엄청난 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정부가 막 조금만 이렇게 막 해도 토호제 풀었다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뭐 사이드카 나고 서킷 브레이커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나 어쨌든 뭐 대통령 후보가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건 저는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주식을 좋아하나 봐요. 네. 어쨌든 주식에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존 정권들이 주식시장을 너무 막 외면하고 잘 모르고 버려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그리고 실제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일단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가 부양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나왔던 그 굉장히 이제 어이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저 PBR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거 좀 웃겨. 좀 피식했습니다. 그런 누가 들어도 주식 한 2, 3년 차만 돼도 그렇죠. 코웃음 칠 만한 수준의 거를 안 하려면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때도 네네. 테마로 돌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기업 관련된 거라든지. PBR 1 안 되는 게 네. 그냥 테마로 네. 몇십 프로 오르고 제자리 오고 맞아요.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죠. 네. 남북 관계. 남북 관계라고 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중국, 북한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저희 채널 많은데요? 네, 그래서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중국하고 북한을 욕하고 네. 비하하고 폄하해야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좋다고 하고 네. 이제 북한하고 친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네. 사실 뭐 북한하고 전혀 또 왕래가 없었죠. 북한과 또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전혀 나쁜 건 없거든요. 멸공.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멸공 쪽으로 굳이 가지 않고, 네. 뭐 잘 지내기만 해도 증시에 나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그런 거를 이제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거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댓글 또 기대하시죠.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의 숙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네. 욕을 쳐먹느냐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런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네.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중국을 폄하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끌 것이냐. 두 개 중에 선택이라고 봐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차마 네. 이런 중국,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그런 엄연히 존재하는 이제 뛰어난 기술력 네.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무조건 중국은 안 좋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안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외면하고 야 중국은 안 좋아.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주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외면하고 한국산 배터리가 훨씬 좋아. 저는 그런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나 아닌 게 너무 뻔한데 근데 이제 한국산 배터리가 훨씬 좋아. 이런 말을 이제 워낙 이제 한국인들은 좋아하죠. 그래 어디 감히 중국 따위가 네. 한국산 그 뛰어난 품질의 배터리보다 좋은 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감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걸 좋아하실 걸 알지만 네. 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네, 중국이 뛰어난 걸 뛰어난 거죠. 또 이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흔히들 이제 친중 성향이다라고 네,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친중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실리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실리주의? 네, 그냥 중국 쪽에 뭔가 좀 기회가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 쪽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일본하고도 잘 지낼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뭔가 협력을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은 게 보이면 하실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국도 좋아하건 싫어하건 미국과 뭔가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념이 그러니까 조금 약하다. 실리주의다. 중국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중국과 뭔가 협력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익이 보이는 곳에 이념보다는 이 실리를 앞세워서 이제 또 할 거라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면 좁게 봐서는 일신석재라든지 모나용평이라든지 뭐예요? 이런 이제 통일교 소유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통일교가 또 뭐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다이아 목걸이를 줬냐 안 줬냐 해가지고 다시 또 통일교가 막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통일교는 그거보다는 북한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통일교가 이제 옛날에 평화자동차라고 북한에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운영했었어요. 굉장히 이제 북한과 밀접한 단체입니다. 통일교 소유의 그런 뭐 일신석재나 모나용평이나 이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좁게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대북 테마주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국한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더 넓게 보면 뭐 철도주, 건설주, 시멘트주 이런 SOC 관련주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이슈예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비슷해요. 아, 그때도 난리였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직 전쟁도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되지도 않고 있지만 이미 막 기대감에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왔습니다만은 좁게 보자면 대북 테마주, 넓게 보자면 뭐 건설, SOC, 토목 이런 전반에 걸친 그런 영향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북한은. 저는 진짜 그 중국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어딜 가든. 어딜 가든 욕을 먹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빨리 예전에는 제가 중국하고 엮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죠. 한한령 되고 나서는.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한한령이니까 중국하고 중자도 엮이면은 손도 대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철저히 수익의 관점에서 그랬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하기 싫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신념, 정치적인 거하고 투자를 분리를 못 시키시더라고요. 분리가 잘 뭐 안 되나 봐요. 변한 게 없구나.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건 변하지 않겠구나. 돈을 버는 거 기회를 하고 신념하고를 분리시키는 것은 좀. 신념은 신념대로 갖고 돈은 돈대로 불려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네. 잘 없는 것 같아요. 할 건 해야지. 제가 친분을 쌓고 실제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거든요. 그게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만 의견을 표출해서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리가 좀 잘 안 되나 보다. 그냥 초반에는 저게 왜 안 되지 괴로워했거든요. 왜 저게 왜 분리가 안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래 안 되는가 보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중국 관련으로 가져왔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데 친중!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꼭 그렇게 친중은 나쁘고 친미는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나 생각은 들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몇 억씩 버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한한령이 해제되기 직전이고 현재 또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 중국과의 관계도 전 정권보다는 반드시 좋아질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SM이 쭉
올랐잖아요. 네. 디올도 오르고, 맞습니다. 예, 하나님령이 풀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그런 엔터주가 먼저 앞장서서 이제 올라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뒤따라갈 만한 게 게임이에요. 아, 네. 게임.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의 흐름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리 없는 논리의 흐름이잖아요. 갑자기 뭔가 전혀 다른 게 끼어들기보다는 네. SM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엔터주 다음에는 중국에 또 이제 출시되는 한국산 게임들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무리 없는 흐름이죠. 게임이 어려운데.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안 좋은 추억. 그렇죠. 게임주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 이런 기대감이 깔려있는 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게임주를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와, 네. 게임주. 화장품주도 작년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좀 좋았죠. 재작년에 안 좋았고 화장품주가 작년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는 또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너무 좋습니다. 화장품주가. APR, 뭐 한국 콜마, 네. 코스맥스, 아주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물론 뭐 지금은 K뷰티라고 해가지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리가 중국 향으로 매출이 늘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에 화장품주도 가고 엔터주도 가고 그렇다면 게임주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나? 네, 놀랍게도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모르는 건가 대중이? 게임주들은 지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가 있는데 5월 22일입니다. 네, 5월 22일에 니케라는 게임,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미 뭐 한국이나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또 게임 시장도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정부에서 판호를 받아야 됩니다. 외자 판호를 받아야 외국 게임이 중국 내에서 런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는 시프트업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프트업. 네.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니케 승리의 여신을 중국에 출시를 하는 게 5월 22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통을 맡는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텐센트가 시프트업이 만든 니케 게임을 5월 22일부터 뿌리는 거구나. 중국에 이제 뿌리면서 마케팅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시프트업 회사의 대주주가 또 텐센트예요. 자기 거네. 네,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텐센트 입장에서는 그걸 열심히 밀어줘야 할 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판 아무 지분 관계도 없는 그런 게임을 받아서 배급하는 거랑 지분 관계가 있는 그렇죠. 회사일 걸 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게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시프트업이 기대가 될 법도 한데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프트업을 좀 이제 SM을 만약에 놓치셨다. 그런 분들은 또 시프트업이 다음 테마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딱 오픈이 됐는데 재미가 없어. 네.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신작 게임이면은 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DAU인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죠? 근데 니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성은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외자판호를 이제 못 받아가지고 안 되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완전 월드 프리미어다. 아무도 안 해본 게임이다. 회사 직원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라면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죠. 되게 리스키하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이 게임은 이미 노출이 될 대로 돼가지고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순위를 꾸준히 이제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성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남은 건 이제 중국에서 성과가 맞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뭐 중국인들이 아주 특별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해서 다른 나라 다 잘하는 게임을 아주 싫어하는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높죠. 네, 높고 망하더라도 출시 전에는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중국으로 뭔가 간다는 이벤트가 있으면 일단은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하고 중국으로 확실하게 뭔가 모멘텀이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증시 상황을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네.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긴 해요. 시프트업 하면은 막 니케 좋은 회사다. 크래프톤 하면 뭐 배틀그라운드 딱딱 크래프톤 저도 알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임빌 네네. 시프트업 하면 니케 이렇게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 회사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수많은 게임 종목 중에 그게 원픽입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는 와. 일단 중국 출시라는 그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임주가 다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죠, 지금. 누구는 뭐 7월에 뭐 나오고, 누구는 8월에 나오고, 모든 게임주들이 다 신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펄어비스는 뭐 붉은 사막, 뭐 4분기가 나온다 그러고, 이게 막 다 있는데, 이제 제일 이 가까이 있는 게 시프트업이니까. 그것도 또 요즘 핫한 중국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일정도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뭐 그 다음에는 뭐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오븐 스매시 이게 또 나와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네, 있는데 제일 이제 임박하고 앞에 있는 게 시프트업이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신작 출시는 아니고 있던 게임을 중국에 내놓는 이벤트이죠. 아무도 살짝 올라왔는데 살짝 아주 살짝. 근데 뭐 아직은 121선 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큰 어떤 뭐가 이렇게 있진 않네요. 이 정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야, 게임주를 갖고 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당연히 정치 테마일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지역 화폐 관련된 거. 지역 화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뭐 코나아이나 웹캐시나 쿠콘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들인데 물론 그런 것들도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막 그 이재명 그 고등법원 판결 이제 대선 후로 미뤄졌다고 하니까 그냥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날 막 상한가 가고 오늘 가져오기가 좀 그랬고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벤트 그런 거 그다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거랑 좀 결부되는 그런 걸로 좀 골라와 봤습니다. 시프트업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번 좀 담아보고 기다려봐야죠 또. 그렇죠. 오르면 또 다음에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시마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오르면 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다음 출연을 걸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쉽게 뚝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 고민해서 지금 이 출연 자리를 걸고 지금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죠? 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정치 테마주일 줄 알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차트에서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오르겠냐고 보통 그러실 거거든요. 차트 기술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쁘진 않네요. 저항대가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이런데 그런 데서 이제 그게 짙게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그런 말씀 아마 많이 하실 건데 SM도 그랬습니다. 이선원 745 저 밑에 처박혀 있었고 완전 역배열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인정하는 막 그런 상승 추세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쉽게 낼름하는 것보다 아무도 오를 것 같지 않을 때 출시가 연기되는 리스크는 없겠죠? 그런 리스크는 없겠죠. 거의 임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도를 해요? 매도는 일단 이거 5월 22일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좀 어렵다 이런 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면 한번 출시 전에 팔아주는 게 좋겠고요. 출시 때까지 하나도 안 오른다. 그렇다면 출시 뒤에 성적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22일이라는 명확한 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쇼부 본다 아니면 그 뒤에 가서 중국 내 그런 순위를 좀 본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부럽던데 왜 유튜브에 보면은 최근에 두산 하나로 한 종목만 패서 뭐 몇 천만 원으로 몇 백억 되죠. 100억 넘게 이렇게 버신 분도 계시고 뭐 최근에 또 보이는 건 삼양. 삼양식품. 삼양도 와 진짜 많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좀 발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일단 발굴하는 게 당연히 어렵기도 하죠. 바로 눈앞에 이렇게 올라갈 거를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건 쉽습니다만은 먼 미래로 갈수록 좀 어렵죠. 당장 이제 2022년으로 돌아가 본다고 쳤을 때, 야, 챗 GPT라는 게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인사이트가 뛰어난 몇 명은 이제 엔비디아를 막 사면서 하긴 했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나는 굉장히 부자여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아이폰, 스마트폰의 존재를 예언하고 내가 옛날에 인공지능, 챗GPT의 그런 걸 예언하고 이런 걸 이제 예측할 정도의 내가 인사이트가 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은 이미 엄청난 재벌이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직시하고 근데 네.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없다면 내 능력이 모자란 대로 바로 눈앞에 거라도 그거라도 벌자. 10% 20%라도 꾸준히 벌자. 나는 그런 뛰어난 능력도 없고 엄청난 운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늘 제가 나올 때마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서 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원래 했던 네네. 스타일과 전혀 다른 투자법이라서 그래서 좀 저는 많이 배우거든요. 색달라서. 네, 정말 네. 색달라서. 네. 되게 좀 쇼킹해요. 아무튼 나오실 때마다. 네네. 네, 233740 같은 것도 네. 왜 내가 233740을 살 생각을 못했을까 옛날에는. 네네. 그쵸? 네. 이렇게 쫙 갔을 때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맞아. 쫙 이렇게 날아갈 때. 그런 얘기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야 S&P 500을 하지 뭐하러 코스닥을 하냐 또 많이들 그러시는데 네. 이제 5월에 한번 양도소득세 5월에 또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한번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항상 이제 보통 하락이 많이 오는데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한 몇 년 지나 보면은 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네. 세금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건 겪어봐야 되니까 겪다 보면 또 나름 한국 주식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또 폄하하기보다는 나름 또 긍정적인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네. 뭐 지역 카페 뭐 이런 걸 다 네. 정리하시려면은 네. 하루가 엄청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정리해놔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AI가 있잖아요. 네. 그럼 챗 GPT로 정리를 해요? 챗GPT도 쓰고요. 다른 게 또 뭐 있어요? 다른 이제 툴들 좀 이제 써보고는 있는데 아직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딱 사람처럼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얘가 맥락을 이해하고 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돼요. AI 툴을 여러 개 섞어서 해보면은. 섞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료로 또 구독을 하면 그분들이 또 정리를 잘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잘 적절히 섞어서 하면 최대한 이제 나의 노력을 좀 줄일 수 있죠. 그걸 정리를 해서 항상 내가 아주 풀 얼러트 상태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좀 꺼서 효율화를 해주면서 큰 이벤트 있을 때만 좀 집중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종 판단은 혈압클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쫙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제가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주식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월마다 하나의 이벤트만 한번 정해봐라.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건데 5월이면 5월에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일이 뭘까? 확실히 벌어질 일? 무조건 일어날 일. 100% 일어나고 파장도 어느 정도 생길 만한 그런 일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 5월에 하나만. 6월에도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만 좀 생각해보자. 대선도 있지만 대선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크게 생각하는 정치적 이슈고 주식시장으로는 사실 좀 명료하진 않거든요. 이재명 테마주도 너무 많고 또 보통 저기 정치 테마주는 선거 딱 끝나면 폭락해요. 재료 소멸로 막 폭락해서 6월에 또 있는 수많은 이벤트 중에 너의 어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뭐가 있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봐라.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데 또 6월 5일이면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옵니다. 그 기사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닌텐도 스위치 2가 6월 5일이면 나와요. 네. 난리가 나겠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대원미디어가 닌텐도 유통을 맡고 있어요. 대원미디어 보면은 이제 그 일본 만화책도
대원 CI, 학산 코믹스 이런 데서 다 모릅니다. 번역해가지고 종이 만화책. 그러니까 일본의 뭐 반다이, 뭐 프라모델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대원 미디어가. 닌텐도 마찬가지해서 대원 미디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혀 다르네요, 접근이. 저는 닌텐도 네. 2가 나오면 저거 진짜 재밌을까? 네. 해서 끝나는데 네. 여기는 대원 미디어. 그렇죠. 보통 한국 주식 욕하시는 분들 항상 여쭤봅니다. 너는 6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냐?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데 일단 욕부터 하고 봐요. 사실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돈을 잃고 뭐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6월 5일에는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오고 6월 27일에는 오징어 게임 3가 나오고 그래요? 6월 27일에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나오는구나. 시즌 3가 공개됩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이정재 소속사 6월 5일에는 대원 미디어 27일에는 아티스트 컴퍼니 이런 게 이제 쫙 사실 머릿속에 튀어나와야 되는구나. 아니면 안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 정도 어떤 노력과 이런 걸 하지 않고 무작정 한국 주식만 까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온갖 걸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한국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주요 이벤트만 이렇게 짚어도 물론 그거 가지고 막 인생 역전을 하고 그러진 않죠. 네, 그거 가지고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두산 그분처럼 막 그렇죠. 몇백억을 버는 건 아니죠. 한계는 있죠. 하지만 그냥 그런 것만 잘 따라가도 조금씩 벌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욕만 하는 거는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다르다. 역시 전업투자는 다르다.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네. 근데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요? 뭐 당장 내일 막 9시 땡 쳤을 때 막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못하죠. 직장인들이. 하지만 뭐 5월 22일에 니케가 중국에 나오고 6월 5일에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오고 다 사야지. 6월 27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오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5월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또 네. 추려 오셨고 앞으로의 네. 주식시장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되게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치 얘기를 하자면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 할 기회도 없어요. 네, 이제 다음에 나오면 다음 달에 끝납니다 이제. 저 다음에 나오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 얘기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새로운 정부의 뭐 인선, 뭐 장관 누가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정책 뭐 이런 얘기하지. 정치 얘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관심이 높아질 때 그걸 해석하는 프레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제일 일반적인 프레임으로는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도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이제 계급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류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류층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이 원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상류층이 제일 좋아하는 거 또는 제일 싫어하는 거는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상류층이 물론 상류층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류층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중류층과 큰 차이가 없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계층의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올라오면 안 돼. 나는 내가 더 잘 돼서 상류층 저 위로는 못 가더라도 이 밑에는 좀 올라오면 안 돼. 이게 좀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진보 보수 프레임 말고 상류층 하류층의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최대한 밑에서 이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그런 사람이 있고 계층 간의 이동을 너무나 원하고 정말 아래에서 위로 정말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잘 올라가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제 정치에서는 그런 밑에를 기어 올라오게 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정당의
색깔이나 이념의 문제보다는 누가 더 밑에를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느냐가 늘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개인의 차이고 프레임의 차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지역화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의도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거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불러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만이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우리가 2021년에 겪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굉장히 원하고 지지하는 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념이나 친미 친중 진보 보수 같은 것은 그냥 눈가리개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본질은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더 나의 지위를 지켜줄 것이냐, 밑에서 올라오는 사다리를 누가 절 끊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내세웠던 정책들은 기본 시리즈가 많았어요. 기본주택, 기본소득, 그렇죠. 기본 대출. 그런 걸 자꾸 이제 내세우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저렇게 자꾸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에 신경을 자꾸 쓰다니 못 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공약 싹 바뀌었잖아요. 네. 기본 시리즈 다 날라갔죠. 네. 굉장히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북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뭔가 그다음에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달라졌어요. 3년 만에 공약의 색깔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은 AI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게 색채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계급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만족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번 공약은 괜찮다. 3년 만에 좀 마음에 든다. 요대로라면은 이 계급의 격차는 벌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저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섭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은 존재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존재는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 무슨 의미가 있나 정도의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누가 더 어떤 계층 지위를 확고히 해주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좀 바라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바뀐 걸까요? 공약이? 아니면 바뀐 척을 하는 걸까요? 근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공약, 연설, 토론회, 말 이런 거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심을 가린 위장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정신 잘 차리고 네.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불리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